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상입니다. 자, 3월 12일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영상을 좀 올려드립니다. 오늘은요, 자, 어제 제가 영상은 좀 못 드렸는데, 어제는 목요일장이죠. 어제 목요일장은 시장이 급반전에 성공을 했고, 또 만기일날 제가 의외성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뭐 사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항상 이전에는 뭐 걱정스러운 얘기들 있지만 실제로 시장이 급락하는 날은 거의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도 그 상승세를 이어갔고, 물론 바다 건너 미국 증시가 지금 이틀째 반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기는 분들이냐, 어떤 분들이 이번 시장에서 승리자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면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그죠? 잔파도에 놀아난 분들, 오히려 속만 쓰리는 거죠. 오히려 가만히 있던 분들보다도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우리만의 리그를 잘 생각해 두십시오. 그들의 리그가 있고 우리만의 리그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할 주제는 이거예요. 물론 오늘 제가 시장 얘기도 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비가 오면 비를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랬죠. 예. 젖은 옷은 결국에 마르게 됐다라고 그랬는데, 젖은 옷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그런 종목들 같이 한번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깜짝 놀랄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저거를 결국에 저 밑바닥에서 다시 추가 매수도 하고, 다시 매수도 잡고, 뭐 이런 것들 보면 재미날 것 같아요. 저것들은 저렇게 그냥 들고 있어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젖은 옷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바싹 마른 종목군들도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또 그리고 구독, 알림, 댓글도 부탁드리고, 이 영상은 유튜브 통해서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식창 통해서도 주말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요,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뒷부분에는 저희가 삼성전자 태블릿 PC를 좀 드리는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 이벤트를 좀 할 거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마지막까지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시장 얘기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 시장 한번 보시게 되면요, 그리고 국내로 한번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종목 얘기도 좀 같이 가볼게요. 요거는 다우존스 산업지수입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 이미 고점을 넘겨서서 신고가 영역으로 쭉 잘 가고 있죠. 반대로 나스닥은 최근에 빠졌습니다. 그죠? 이렇게 빠졌습니다. 우리도 코스닥이 더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지금 나스닥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우리 코스닥도 똑같이 반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슈는 역시 미국의 국채 문제입니다. 장기물 국채. 그런데 그런 얘기 드렸죠. 이번에 국채 입찰도 뭐 사실 큰 불확실성 주지 않고 뭐 마무리가 되었고요. 여기서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미국채 수익률, 이거는 어차피 장기물 올라갈 수밖에 없고, 하지만 뭡니까?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그죠? 낫다는 거죠. 급하게 올라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회복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증시 입장에서. 그리고 또 이슈가 좀 있었는데 뭐냐면, 바이든이 자, 이번 주에 이제 하원에서 1.9조 달러의 부양책이 통과가 되었고, 바이든은 이에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전날에 미국에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 이거는 매주 목요일에 발표가 되는데요. 예상치보다 더 좋았죠. 예상치는 월가 예상치가 한 75만 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실제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한 건 한 71만 건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 재미난 거 아세요? 너무 좋아도, 그죠? 고용시장이 너무 좋아져도 또는 나빠져도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고, 증시에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되고, 경기가 빨리 회복되고 고용시장이 회복된다는 것이 경기 회복 시그널이니까요. 반면에 고용이 너무 빨리 회복되면, 그죠? 너무 앞질러 가게 되면 앞으로 또 긴축도 빨라질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데, 어찌됐든
재료로 받아들이고 있다. 네,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한번 볼까요? 어제 만기일날 코스피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만기일 때문에 미리 걱정해서 주식을 판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코스피인데요. 전날에 한번 보실래요? 솔직히 이번 주 화요일하고 수요일만 보면 굉장히 흉흉합니다. 화요일 날은 급락했다가 좀 땡겼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완전히 이거 찍어 누르는. 그래서 이 이틀 동안 제가 그리고 이날도 드라이빙 토크 하면서 엇박자나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장중에 폭락할 때 주식을 내다 던지고 다음날 또 오르면 또 따라 샀다가 이렇게 밀리면 또 팔았다가 그렇게 되면은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어찌됐든 이 상황에서 뭐 대부분 하방으로 지수가 더 떨어질 거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라고 대부분 이제 그런 얘기들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저는 주식을 들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기일날 상승 마감했죠? 그죠? 어제 목요일날 그죠? 이때 주식 조금 추가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들고 있어요. 왜? 주식 비중이 많거든요. 뭐 단타하는 사람들 하루에도 전량 다 현금화 했다가 다음날 또 전량 다 들어왔다가 그런 분들은 이 방송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급등주하는 방송을 들으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진득하게 가는 분들 하지만 현금 비중이 주식 비중보다 많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지금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도 여유가 있던 사람들은 누군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코스피는 1.36%, 1.35% 올라가지고 보시게 되면 거의 21선 터치했습니다. 그렇죠? 예, 다시 박스권으로 들어왔던 거죠. 여기서 얼마를 갈 거냐 관심사가 굉장히 큽니다. 마감 시황은 좀 제외하겠습니다. 뭐 마감한 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마감한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건 뭐 시간 낭비고 뭐 간단하게 보면 오늘 뭐 수급도 좋았어요. 예. 자, 뭐 오늘 이랬습니다. 예. 외국인들, 기관투자들, 금융투자 전날에도 이쪽에서 매수가 많이 있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3200 뚫고 올라갈 것이냐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시장이 지금 우리한테 가장 좋은 시장이냐? 그냥 박스에 막혀있는 시장입니다. 물론 더 가면 더 좋아요. 3200 뚫고 가면은 뭐가 가겠습니까? 3200을 뚫고 가면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대표 기술주들 그동안에 올랐던 애들. 하지만 개인적으로 더 늘어져야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18일 FOMC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뭐라고 멘트가 안 나오죠. 그죠? 오히려 이게 처음에는 악재일 수 있고 불확실성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전 잘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는 파월 의장의 멘트가 오히려 시장에 독이 됐고요.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뒤집어 얘기하면 어찌 보면 18일 이 FOMC까지 시장이 큰 호재가 없을 것이고 뭐 이런 거는 지난주의 뷰였고 지금 뭐냐면 그냥 없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돼서 아마 그쯤 되면 시장을 좀 달래거나 안정시키는 멘트 전투가 그런 내용들이 아마 좀 시장에 안정을 좀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오히려 그 기대감에 올라가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 아마 FOMC 이후에 시장이 더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그때 빠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냥 박스로만 가도 된다 이거예요. 그죠? 네, 박스로만 가도 된다. 만약에 여기서 3200 뚫고 가면 그때는 어느 한쪽으로 조금 쏠릴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박스권에서 삼성전자가 8만원 깨지지 않는 선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키 맞추기를 하고 순환매가 나오고 막 그러는 거죠. 자, 최근에 포스트 코로나나 뭐 다 좋았습니다. 그죠? 경기 민감 업종들 다 좋았습니다. 근데 대표 기술주들이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그 외의 종목군들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얘네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좀 올라오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 최근에 숨고르기를 보였던 애들, 쉬었던 애들도 순환 상승을 하죠. 목요일 같은 경우에 어땠습니까? 현대건설기기가 뭐 폭등을 했습니다. 오늘은 뭐가 올랐습니까? 좀 이따 한번 얘기해보고. 아무튼 뭐 그런 흐름들이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상황입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 보시게 되면 900이 딱 깨지면서 솔직히 굉장히 비관스러운데 제가 이날 수요일날 드라이빙 토크
그죠? 아니구나, 여기구나, 여기. 이날 엇박자 나지 마시라고 그랬고요. 이날도 주식을 보유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안 팔았어요. 가만히 들고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뭐 말들 많습니다. 뭐 들고 있어갖고 뭐. 근데 예를 들어서 지난 수요일날 주식을 다 내동댕이 친 사람하고 그걸 팔지 않고 지금까지 들고 있는 사람하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뻔한 거예요. 보통 여기서 이제 900 깨지니까 이 지수가 이제 800까지 떨어질 거라고 그런 비관론을 피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예. 어떤 사람들이냐? 겁먹고 주식을 다 팔아가지고 명분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강세론을 떠들게. 왜? 난 다 팔았으니까 떨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800 쉽게 안 갑니다. 아무튼 이 시장은 돌렸습니다. 물론 여기서 연속성을 갖고 올라갈지 여부는 뭐 다음 주에 봐야 되겠지만 얘도 박스 안에 있습니다. 확인한 건 있죠. 900선 아래에서는 극단적이고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흉흉해도 900선 아래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00선이나 900선 아래에서는 주식을 던질 게 아니라 잘 들고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틀째 코스닥이 좋았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지 여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전히 낙폭과대 상태인 거죠. 그죠? 네. 자, 일단 결론을 드리면 첫 번째, 저는 지금 현금보다 주식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번 변동 구간에서 주식을 저 밑에서 추격 매도하고 투매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매수하거나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자라고 그랬습니다. 들고 있는 거 가만히. 왜? 저는 많이 경험해 봤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또 투자자들이 정말 고민되고 이분들이 막 멘붕에 빠져 있는 상황이 되면 될수록 시장의 반전 시점도 그죠? 한쪽 머리에서 팍팍팍팍 돌아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가만히 있거나 더 사면 돼요. 그리고 가만히 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죠? 반짝반짝거리는데 너무 잦은 매매를 하지 마시라고 그랬고요. 낚싯대를 여러 개 던져주시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지금 그렇게 가면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시장이 비가 오면 비를 맞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죠? 지난 이거 코스닥인데 한번 보십시오.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솔직히 신나는 일이 있었겠어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가 지수를 조금 받쳐주긴 했지만 이거 삼성전자 아니었으면 사실은 2,900 아래로도 갈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해서 삼성전자가 8만원 안 깨질 가능성을 계속 얘기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솔직히 웃을 일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죠? 비가 오면 비를 맞을 수밖에 없다. 뭐 1년 내내 비가 오나요? 그러진 않아요. 젖은 옷은 마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난 비를 너무 맞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떠나. 호랑이도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어찌됐든 이런 풍파도 겪고 그죠? 비도 맞고 마음고생도 좀 하고 그죠? 이런 건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시장 안에 있어야 돈을 벌 수 있어요. 남들 100명이 가지고 있는 투자의 마인드, 100명이 가지고 있는 투자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0명 중에 내가 10%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뭔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약간 이상한 쪽으로 흘렀는데요. 이거 좀 하고 얘기할게요. 90% 그리고 미국 주식 얘기도 잠깐 좀 해보도록 할게요. 90%의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안 좋고 10% 우리만의 리그죠. 내가 우리만의 리그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들의 리그가 있고 그죠? 항상 우리가 먼저예요. 물론 오늘은 젖은 옷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종목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그 전에 미국 주식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볼까요? 저는 뭐 사실 이해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뭐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 뭐 얘기만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안 하는 라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라인. 근데 내가 테슬라는 물론 반등도 나오고 뭐 아마존이니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애플이니 반도체니 얘들도 반등도 나올 수 있는데 적당히 알아서 분할 매도할 분들은 하시라고 그랬고 물려있는 사람들은 팔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라고 그랬으니까요. 지난주부터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다만 이 테슬라 말고 여기에 GM하고 포드는 저는 장기 투자 종목으로, 특히 GM 같은 게 장기 투자 종목으로 계속 언급을 드렸고요. GM 정고점 임박하고 있고 포드도 뚫었죠 최근에. 예, 이건 참고하십시오. 저는 이 아래쪽을 미국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왜? 얘네들은 작년에 샀거나 아니면 작년 하반기에 샀거나 연초에 샀어야 크게 뭐 연초는 늦었고, 그죠? 그때에서 큰 성과를 이미 벌었어야 돼요. 그죠? 예. 내가 하나 뭐 재미난 얘기 할까? 여러분들이 저 이현상이가 주식을 하는 방법을 보니까 참 신기하거든요. 내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통이 있습니다. 통이.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있다고 쳐보세요.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우리가 보통 여기가 주식을 바닥에 사서 뭐 발바닥에 사고 발목에 사고 무릎에 사갖고 저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제가 최근에 SK 하이닉스를 14만원대 넘어서서 왜 팔았습니까? 그 좋다는 주식을. 이런 개념이에요. 주가가 오르면 스물스물 물이 차는 거예요. 이렇게 스물스물 물이 차다 보면 골반도 넘고 허리춤에도 왔다가 그 다음에 가슴을 넘어서서 어디까지 오냐면 이제 스물스물 이제 턱 밑까지 차오르다가요.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이제 입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거기서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물 먹으면서 투자를 해야 돼요. 물 먹을 자신이 없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물 먹기 싫어요. 물 먹기 싫어. 그래서 나는 턱 밑까지 오거나 이제 슬슬 물 먹을 시점이 되면 그 주식이 아무리 좋아도 난 거기서 이제 매도를 하고 나는 그 주식을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다시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든지. 이게 무슨 개념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미국 주식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선 최근에 자동차 제너럴 모터스, 자 제너럴 모터스는 여기 45달러 때부터 좀 해드렸고요. 여기 50달러 또 괜찮다라고 그랬죠. 지금 이제 57달러 코앞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계속 권해드렸습니다. 포드도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항공주들도 있고요. 여기 보잉이라는 종목 있습니다. 보잉 최근에 뭐 엑손모빌이니 뭐 웨스파고니 다른 뭐 많은 종목군들 뭐 그동안에 많이 올랐는데 계속 보유하시라고 하고 있고, 보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200달러 여기서 사시라고 210달러에서 사시라고 220달러 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얼마입니까? 거의 260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대규모 수주 소식도 슬슬 들리기 시작을 하고, 유나이티드 항공주들 뭐 지금 늘리는 거죠. 왜? 기술주들이 오르다 보니까 얘네들이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야 밑으로 깨졌어? 아니에요. 옆으로 누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에어라인 이런 애들도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밑으로 안 깨졌거든요. 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포스트 코로나 이런 애들도 사실 옆으로 쉬고 있죠. 기술주들이나 다른 낙폭과 대주동 올라오면서. 그죠?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네. 여기에 뭐 이런 것도 합니까? 에어비앤비 같은 거. 제가 좀 예언을 하는데 220달러 저는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보잉도 이미 직전 고점 최근에 박스 넘었고, 항공주도 다시 넘을 거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너무나 뻔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식은 제가 여기도 160, 170달러, 뭐 180달러 이건 받아내라고 그랬습니다. 예. 뻔하니까. 왜 뻔한지는 나중에 돼보면 알아요. 아무튼 참고하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오늘 몇 가지 종목들을 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젖은 옷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종목들 두 가지죠. 시간 조정을 쭉 거쳤던 종목들이 있고, 밑으로 여러분들이 곡소리 나게 주가가 떨어졌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먼저 제가 좀 볼 종목은 이 종목입니다. 현대건설기계인데요. 이 주식을 제가 사라는 게 아니에요. 왜? 난 이미 사인을 드렸죠. 이걸 잘 보십시오. 이 그림을 부딪히고 그죠? 그 다음에 뚫었습니다. 목요일날 장중에 20% 넘게 올랐고 오늘도 2%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지난 11월 달부터 이제 매수를 했는데 11월 여기 25,000원대
한 70% 이상 수익이 나 있어요. 이거 계속 보유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얘가 아니라 얘랑 비슷한 애를 한번 좀 그림이 똑같은 애로 보죠. 이건 뭐냐면 기간 조정이라고 그래요. 기간 조정. 기간 조정에서 수급은 어땠느냐를 한번 잘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현대일렉트릭. 이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아마 저를 통해서 현대일렉트릭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너 어떻게 하고 있어? 난 계속 보유하라고 그랬죠. 왜? 이 윗단 어딘가로 갈 것이니까. 여기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 다시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쪽이 다시 이슈가 되고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관련 ETF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볼 거는 이건 것 같아요. 네, 한번 볼까? 자, 여기 ICLL, iShare Global Clean Energy ETF 이런 거는 이거는 보다는 요 탄을 잘 보면 됩니다. 탄, TAN. 자, 그러면 요거 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OCI 잘 가고 있고, 이건 폴리실리콘, 그 다음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이 전력 부분에서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 이렇게 네 가지지 않습니까? 야, 저놈 참 즐기다라고 할 수도 있어. 그냥 즐기게 가. 왜? 저기 물이 입까지 차지 않는 이상 저는 포기라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자, 이들 종목을 한번 먼저 보십시오. 첫 번째 OCI는 차근히 들고 가면 됩니다. 잘 들고 가시면 됩니다. 얘는 태양광주들하고 주가가 별개로 움직여요. 왜? 올해 최대 실적 완전 물 만났어요. 거기에 중국산, 미국이 중국산 신장산 폴리실리콘 보이콧도 오히려 수혜가 돼서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는 그냥 누리면 돼요. 문제는 나머지 세 종목이 될 거예요. 하나는 현대 일렉트릭, 에너지 솔루션, LS 일렉 이런 건데요. 자, 현대 일렉트릭. 얘의 포인트는 뭐냐면 신재생 발전을 계속하게 되면, 그죠? 신재생 발전 비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전력 부분도 같이 수요가 많아집니다. 이거는 플러스. 왜? 발전만 하면 뭐해? 그죠?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저기까지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네. 현대 일렉트릭은 최근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 들었냐면, 우리 그 수급 박스로 보나 아니면 수급으로 보나, 요거는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 드린 연기금이 거의 쉬지 않고 사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연기금이 거의 쉬지 않고 사고 있다는 거. 네, 쉬지 않고 사고 있다는 거. 현대일렉 같은 경우에는요, 잠깐만요, 어디 갔어? 이게 수급 박스에서 양은 블록이에요. 한번 보세요. 예. 이건 거래량이죠. 거래량으로 알 수가 없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양은 블록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완전한 매집 아닙니까? 파란 블록 한두 칸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날의 약간의 매도니까 별로 의미 없고, 양은 블록,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몽땅,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을 뺏는, 그죠? 보면 이거는 전부 다 매집이에요. 이 매집이라고 그랬잖아요. 특히 연기금 튀어 올라갑니다. 올해 대폭 실적이 또 좋아질 거예요. 현대 일렉트릭. 그래서 현대 건설 기계가 뻥 터졌잖아요. 제가 현대 건설 기계, 요거 현대 건설 기계인데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흥국도 선진국도 코로나 지나면 인프라 투자를 대규모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 3개월 동안 갑자기 수주가 막 쏟아져 들어온다라고 하잖아요. 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가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먼저 시작하고 주가가 오르면 남들이 시작하고 이제는 기계업종 사야 된다라고 여기저기서 많이 떠들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것처럼 현대 일렉트릭도 그렇다고. 오늘도 굉장히 좋은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현대 일렉트릭 가지고 계신 분들도 홀딩하지만 오늘 추가 매수 의견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부진했던 두 종목이 있죠. 현대에너지 솔루션 한번 볼까요?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거는 저 뭐예요? 저기 OCI는 폴리실리콘, 그리고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셀하고 모듈. 근데 얘 주요 타깃 시장이 미국이나 이런 쪽이에요. 그죠? 유럽, 호주 이런 쪽이에요. 미국은 지금 그쪽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왜 떨어졌느냐? 이거는 우선적으로 저는 추가 매수도 하고 다 했습니다. 오늘 많이 올려놨죠? 예, 오늘 열심히 또 올려놨습니다. 예. 근데 요 그림을 잘 보시면요, 좀 전에 제가 탄을 보여드렸는데 어디 갔지? 요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탄이랑. 자, 보시게 되면 2월 들어서 쭉 빠지다가 살짝 반나 쭉 떨어지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죠. 자, 요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입니다. 지금 얘도 똑같습니다. 그죠? 결국에 미국 시장에서 태양광 신재생 이쪽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너무 과했어. 그래서 제가 최근에 3만원이 바닥이라고 해서 저점이라고. 물론 난 틀릴 수도 있지만 이 밴드가 좀 크다라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떨어질 때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밴드가 크다라고 그랬습니다. 박스가. 뭐 사람들은 말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난 계속 기다려서 드디어 이제 3만원 초반이 왔고 3만원 초반에서 드디어 매수를 또 다시 추가도 해보고, 그죠? 오늘도 많이 했어요. 오늘 보시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매도로 돌았고요. 외국인들 이틀째 매수가 많았습니다. 자, 현대에너지 솔루션. 사실은 올해 지금 최근에 그 뷰를 보면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장기전으로 이 업황을 가지고, 본업을 가지고 또 이놈의 제도약의 어떤 원년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좀 최근에 있었어요. 전 장기전으로 보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가 내리는 와중에서도 비를 맞으면서 기다렸고, 이제 젖은 옷이 마를쯤 됐다 해서 추가도 좀 많이 사인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네. 그럼 오늘 좀 최근에 부진했던 애들 중에 LS 일렉트릭. 자, 얘도 또 모양이 똑같죠. 그런데 여기는 전저점 부근이라서 우리가 처음 했던 가격이 여기에요. 올라가고 있어. 근데 오늘 OCI도 강했고 현대 일렉트릭도 강했고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강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얘도 키 맞추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쪽은. 그죠? 이쪽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주사 중에 CJ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CJ. 제가 여러분들한테 CJ를 좀 얘기를 드리고, 자, 쭉 오랜 시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별볼 일 없었고, 이젠 드디어 가격매이 생긴다고 해서 지난 12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8만원 중반대부터 이 12만원까지 순식간에 치고 올랐습니다. 그렇잖아요? 순식간에 치고 올랐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이 주식을 거의 5만 주 이상 매도했고, 외국인 기관차 투신까지 오늘 모두 다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비가 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코스피도 떨어지고 코스닥도 떨어지고 그냥 계속 시장이 떨어졌으니까요. 다만 기다리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죠. 그래서 여기 9만원 초반대를 저가 매수 영역으로, 그죠? 제가 이거 이틀 전에도 드라이빙 무슨 뭐 이 유튜브 영상 올려드리면서 저는 매수 의견을 다시 또 드리고 추가도 하고 신규도 하고 매수 자리라고 사인을 드렸다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21선도 넘었고, 아무튼 이제 또 차근히 가면 됩니다. 그죠? 이 CJ입니다. CJ. 여러분들 빅히트 어떻습니까? 빅히트. 네.
야, 이 주가는 왜 떨어진 거야? 이건 왜 떨어졌습니까? 그냥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장이 빠져서 떨어진 겁니다. 그죠? 장이 빠져서 떨어진 겁니다. 뭐 다른 이유 있어? 다른 이유 없어요. 그죠? 어제 오늘 굉장히 강하게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개인들이 9만 주나 매도했고 외국인 기관 투신 연기 모두 다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틀째 변곡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만 원에서 지지받고. 그러면 만약에 이런 거죠. 그 비를 맞았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뭐 포기한 사람들도 있고 여기서 뭐 시장이 흉흉하니까 매도한 사람도 있고 미리 일은 벌어지지 않았는데 미리부터 걱정해가지고 그죠? 지난 수요일이죠. 지난 수요일날 주식을 다 던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누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비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그러니까. 그죠? 하지만 젖은 옷이 마를 때는 순식간에 말라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2주 동안 떨어진 거를 불과 이틀 만에 돌리잖아요. 그 돈 어떻게 하고 있어? 나는 이런 주식을 보유하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도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 최대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관련한 종목,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이 팬덤 엄청나죠. 팬덤 경제의 어떤 원조격입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 있죠. 팬덤 전문 플랫폼 위버스. 이거에 대한 성장. 그죠? 그런데 여기 가장 중요한 건 솔직히 시장이 살아야 돼요. 근데 시장이 조금 최악을 벗어나고 있는 건 결국에 이 종목군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네 이런 거지. 넌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난 25만 원 이상 계속 들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어제 오늘 또 좋은 기회였고요. 그죠? 비를 많이 맞고 옷이 젖는 마르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면 엔터주들도 똑같아요. YG니 JYP 오늘 SM 같은 경우는 부진한 실적 때문에 그랬는데 저는 뭐 그게 오래 갈 일이 아니잖아요. 얘를 보면 돼요. 근데 빅히트 보면 같이 보는 애가 있어. 카카오 게임즈. 저는 카카오 게임즈도 이번에 추가 매수를 또 신규 매수도 매수 자리를 짚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 매수한 자리가 여기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똑같이 온다라고 그랬죠. 지난 제가 반상회 때도 얘기 드린 것 같아요. 그죠? 반상회 때도 얘기 드렸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자, 이 종목은 이렇게 어찌 보면 두 번의 바닥을 또 쭉 찍고 오늘도 한 3% 올랐어요. 이건 박스죠. 그러니까 어제 오늘이 카카오 게임즈의 좋은 매수 자리였어요. 이건 뭐냐? 비를 맞은 거예요. 옷이 젖었는데 이제 옷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옷이 마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볼까요? 현대로템 한번 보자. 현대로템. 제가 지난 월요일 날도 봐드리고 반상회 때, 저 반상회 때는 다 봐드리고 있어요. 그죠? 예, 현대로템 한번 보죠. 오늘 현대로템은 이게 굉장히 좀 주목이 되는.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일주일 내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거의 50만 주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50만 주 있었고요. 그죠? 자, 이 주가는 이렇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한 거 여기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수 쳐주신 거예요. 왜? 남들이 건드리지도 못하는 자리에서 매수해서 폭등을 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옆으로 늘어지는, 이거는 기간 조정이라고 그랬죠? 얘는 이 19,000원이 깨지지 않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 차근히 그냥 들고 있으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뭐 방산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수소 전동차 이런 저기도 있고, 철도 정부 정책 수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지만 이제 다음 주 되면 아마 18일이죠.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랑 국방부 장관 5년 만에 같이 방한해 갖고 무슨 내용 하겠습니까? 그래서 경협주 쪽에서도 좀 같이 이슈가 되는. 그래서 오늘 경협주도 좀 반짝거린 건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넌 어떻게 하고 있어? 난 계속 들고 갈 생각이야. 이전 고점 때까지. 거기서 더 들고 갈지 말지는 좀 더 생각해 볼 사항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한미아품. 한미아품입니다.
자, 오늘 한미약품은 4%나 튀어 올랐습니다. 저는 제가 확신을 가진 종목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뭔 주식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저와 함께하는 회원님들도 대부분 그래. 물론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사람의 스타일이나 이런 거 잘 모를 수 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저랑 오랜 시간 해온 분들은 그냥 입만 뻥긋해하고 제 표정만 봐도 저 친구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그죠? 저 친구가 어디쯤에서 이제 옷이 마를 것이다, 어디쯤에서 내가 주가가 떨어지면 어디서 내가 더 손절하려는 생각이 아니라 어디쯤에서 내가 더 사야 될지 아니면 얼마를 버텨야 되는지 이런 거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 주가 한미약품 이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시장이 다 급락을 하고 하니까. 거기다가 돌발 악재도 있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죠? 한미약품. 또 뭡니까? 저 미국 FDA 관련해서 오락솔 시판 허가도 좀 연기가 되고 뭐 이런 적도 있었는데, 제가 이 종목이 주머니 속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머니 속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언제든지 재료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미세먼지가 좀 빠지네요. 자, 언제든지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오늘은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한미약품의 포지에티닙, 이것이 패스트 트랙에 미국 FDA 패스트 트랙에 지정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오른 겁니다. 근데 제가 어떤 이슈가 나오고 액션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황을 보고 대충 이 정도 오면 저점이야. 그래서 최근에 이 30만 원 정도나 30만 원 초반은 매수를 천천히 하든지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다음 주에는 다시 이 33만 원 트라이를 하겠죠. 그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느 순간 이 하락갭도 메꾸고 가고 여기 어딘가에서 놀면서 다음 재료가 주머니 속에서, 그죠? 주머니 속에. 왜 지금 주머니 다 비워놨으니까 이제 모든 재료를 다 채워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죠? 지금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오늘 뭐 연기금도 주식을 많이 샀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제약 바이오라인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이거 가지고 사실 굉장히 큰 수익을, 셀트리온 헬스케어 120%나 수익을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를 다 버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사실은 이 종목입니다. 뭐 저는 단기 매매 단타 이런 걸 안 좋아하니까. 그 올해 장기 투자를 계속 하시면 돼요. 애시당초 2021년 장기 투자를 계속 한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요? 삼성전기 MLCC. 삼성전기 반전이 나오면서 19만 원대를 다시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LCC 관련한 종목들도 오릅니다. 삼화전기 같은 것도 재료가 있었죠. 그래서 뭐 순식간에 이제 올라오긴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까지는 뭐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좀 볼 거는 부품 쪽에서 파트론. 오늘 나무가도 한 6.4% 올랐습니다. 이건 나무가입니다. 코스닥이 주저앉으니까 뭐 떨어졌지만 다시 올라오고 있죠. 파트론 무슨 얘기가 있냐면 차량용 카메라. 원래는 이제 스마트폰용. 하지만 지금 차량용 이 전기차나 자율주행차의 이 차량용 카메라 쪽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MC넥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옵트론텍 가장 밑바닥 잡아드렸고, 지금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쪽 비중이 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파트론을 추격자라고 합니다. 추격자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코스닥이 급락하고 해서 안 떨어질 수 없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 종목이 무슨 악재가 있어서 그러는 거지 아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죠? 네. 그건 아니고 시장이 급락하면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다 떨어졌잖아요, 사실. 그리고 반전도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더 안정될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돼. 그 사이에서 내가 좀 옷이 많이 젖었는데 이쯤 되면 조금 더 저가권이니까 내가 조금 더 싸게 구매할 수 있겠다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안 하는 거고요. 그죠? 파트론입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맥스. 제가 코스맥스는 기간 조정을 보였습니다. 옆으로. 물론 코스맥스 있고 아모레라인도 있을 것이고 한국콜마 이런 애들도 오늘 다 좋았고요.
중국주들 중에서 호텔신라, 신세계 뭐 이런 신세계 인터 이런 애들 파라다이스니 뭐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항공주들도 옆으로 그냥 쉬고 있습니다. 빠졌나요? 안 빠졌어요. 그냥 옆으로 쉬고 있습니다. 왜? 시장이 지금 기맞추기 순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맥스도 마찬가지. 다음 주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5.3%나 다시 올려놨습니다. 뭐 어디 도망가는 거 아니죠? 그죠? 어디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최근에 수급을 한번 보세요. 네.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매도하고 있고, 저는 이 라인, 이 직전 라인을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보유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예, 10.5, 11만원. 좋습니다. 예, 다음 주도 기대가 되죠? 차근히 이런 애들은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볼까요? 현대건설. 현대건설 시작한 게 여기입니다. 그죠? 11월 달을 막 찾아보세요. 회원님들도 다 바닥에서 잡아드렸지만 유튜브 같은 데서 제가 다 공개했습니다. 사두시라고. 그 다음 여기였고, 그러다가 여기서 뭐 46,000원까지 올라서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가 뭐 돌발 악재가 생긴, 이건 그냥 증시 영향이에요. 이제 순환하는 겁니다. 다시 제자리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은 매수 포인트인 거지. 이런 게, 그죠? 이런 게 변곡점에 또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다음 주 시장이 반전이 나서 이런 애들이 반락하다가, 좀 전에 얘기했던 애들도 마찬가지, 다 만약에 이런 음봉이 나온다, 전저점 부근에서 이런 다시 구간이, 이건 덩어리예요.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들 종목군들 지금 이렇게 쭉쭉 얘기를 해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시장이 좀 빠지면서 같이 좀 부진했던 애들 중에서 제가 좀 반전을,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가르쳐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오늘 뭐 SK 하이닉스니 뭐 삼성 SDI니 LG 화학이니 배터리니 뭐 이런 얘기는 없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투자 마인드는 어떠냐 이거예요. 남들의 리그가 있고 우리만의 리그가 있는데, 저 친구가 하는 얘기를 그냥 색안경 끼우지 말고 그냥 오랜 시간 했던 얘기를 다 들어보세요. 다만 내가 100% 무슨 노스트라다무스 아니면 무슨 점쟁이처럼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저놈이 하는 얘기가 맞아. 야, 그렇고 저놈은 주가가 떨어져도, 그죠? 이거 좀 약한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 텐데, 저는 진짜 주가가 다 저렇게,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래, 대표적으로 이 종목이 좀 많이 빠졌어요? 어디 도망가? 최대한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진짜 딱 타이밍이 와서, 여기가 내가 원 없이 한번 다시 담을 시점이다, 또는 요거 찍었으니까 이제 조금 기다리면 된다, 이런 거죠. 현대건설기계 줄기차게 기다려서 결국에 터지는 것도 만끽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올려주죠. 그죠? 그런 거예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관심 있는 분들만 보세요. 예. 저희가 주말에 요거는 라이브 방송은 없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요거 경품 이벤트를 한번 좀 진행하려고 그래요. 삼성전자 태블릿 PC, 이게 10.1인치짜리 머니탭을 이번 이벤트에 가입하신 분들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좋죠? 선물도 드리고 막 태블릿 PC도 주고, 뭐 영화도 봐도 되고, 뭐 펜트하우스도 봐도 되고, 뭐 손주도 오면 게임도 해도 되고, 뭐 갖고 다니면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경제TV 방송도 여기서 다 보실 수 있고, 여기서 주식 거래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급 박스도,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수급 박스 안 되잖아요. 그분들은 이 머니탭으로 하시면 돼요. 이 수급 박스랑 다 연동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요거는 개통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와이파이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강이 뭐 굉장히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한국 경제에 좀 잘한다는 그 전문가분들의 강의도 유료 강의죠. 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의가 아마 좀 수백 개 돼. 그거를 무료로 평생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좀 특별히
요거 황금 베팅 3개월 플러스 1개월 총 4개월이야. 3개월 하면 한 달 더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태블릿 PC까지 갖고 이거 태블릿 PC 포함하고 총 4개월에 99만원. 아유 좋죠? 네. 그리고 이런 거 이벤트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시 판이 돌아갈 것 같아서 지금쯤 하면 또 이제부터 들어오시는 분들도 좋을 것 같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종목 추천은 카카오톡으로 나가고요. 장중에 뭐 몇 번씩 점검하는 내용들을 쭉쭉 개장 전부터 장 마감 때까지 보내드립니다. 수급박스 하나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수급박스도 4개월. 수급박스는 한 달에 99,000원 이용료인데 이것도 4개월 동안 무료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월요일까지만 진행하고요. 예. 1668-4352 1668-4352로 하면 됩니다. 무이자 4개월 된다니까 뭐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100만 이상이 사용한다는 한국경제TV의 대표 어플 주식창, 거기에 제가 1위예요. 뭐 독보적인 1위입니다.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자,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였어요. 주식 투자는 돈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고 희노애락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막 쏟아지는데 비를 안 맞을 수가 없어요. 근데 비가 오면 비를 맞는데 비 맞고 떠나면 뭡니까? 그건 손해보고 나간 사람들이에요. 이 시장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주식에서 돈 잃은 거는 주식에서 벌어야 되고요. 주식에서 돈 벌어본 사람들은 주식으로 돈을 잘 법니다. 그죠? 어려운 시기에 그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벌까요? 최대한 안 잃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어떤 사람들, 아니면 최근 일주일 동안 누가 이 시장에서 가장 잘 대응을 했느냐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잘 대응을 했을까? 잔파도에, 그죠? 일희일비하면서, 그죠? 사고 팔고 안절부절 못하면 조금 떨어지면 또 손절하고. 힘들어요. 차라리 그냥 저가에 못 샀으면 가만히나 있었어도 돼요.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젖은 옷은 마르게 되어 있다라고. 그죠? 이제 마르는 시점, 해가 나오고 이제 비가 그치고 해가 이제 뜨는, 그리고 이제 옷이 마르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되면 그 시점이 여러분들이 추가로 더 베팅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고요. 마음고생 끝난 시기가 될 수도 있죠. 조금 더 편하게 기다릴 수도 있고. 가는 놈도 마찬가지예요. 밀고 갈 수 없으면 큰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현대건설 기계 같은 거, 그죠? 내가 그 라이브에서 장중방송 회원님들 보니까 가장 많이 수익 난 분들은 75%도 나 있고 대부분 뭐 한 40-50% 정도 이상은 다 나 있더라고. 왜 그러느냐? 듣는 사람들, 야 그냥 그거 잘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들고 있는 게 쉬운 줄 압니까? 아니에요.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주식도 제어를 통해서 여러분들 경험한 종목들 그동안에 많죠. 저 밑바닥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CT, 웰스파고부터 해갖고 무거운 대형주들 가벼운 거 빼고 엑소모빌도 있고, 그죠? 뭐 알코아, 디치니, 항공 카니발, 크루즈 카니발, 항공주도 아메리칸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그렇지만 아메리칸 에어라인, 보잉, 그죠? 수익이 엄청납니다. 돈 잃은 종목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미국 주식 쪽에서 성과가 이번 최근 한 보름간이나 이때는 더 좋다는 거예요. 멘탈 깨지지 마시고, 그죠? 여러분들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 계속 드리죠. 그죠? 예. 아무튼 앞으로도 어려운 시기에 항상 옆에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 영상은 주말 동안 활용하시고 다음 주 시장 대응하시는데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요일에 상황 봐서 드라이빙 토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